자연을 닮은 전통 한옥. 한옥은 넉넉한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었다. 현대의 주거 환경은 아파트 일변도로 변한 지 오래다. 과밀 인구 해소와 편리성을 기반으로 한 아파트에서 우리의 전통 가구는 어떻게 자리해야 할까? 좌식을 기본으로 한 한옥과 입식 형태인 현대주택. 달라진 생활 양식에 가구의 실용성을 오랫동안 고민해온 소목장인이 있다. 현대에 맞는 거, 또 그런 디자인은 계속 개발돼야 되고 온고지신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통을 바탕으로 뭔가 새로운 걸 자꾸 시도하고 그런 게 이제 저도 모르게 습관처럼 해오고 있습니다. 전통 가구의 맥을 잇고 미래 가구가 가야 할 새로운 문 또한 열고자 오늘도 작품 구상에 여념이 없는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4호 소목장 가구 권우범 보유자다. 남양주시 진저읍에 자리한 대권공예. 공방 한켠에 자리한 전시실. 달고 다른 연장 도구들이 잘 정돈돼 있다. 이 오래된 연장들을 다루던 주인공은 누구일까? 여기 이 유물들은 저 선친이신 고 권혁자 원자 되시는 분의 유물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톱을 물고 수리하는 톱집게입니다. 그리고 요런 거는 이제 옛날에 쓰시다 나면 저 악교고 요거는 이제 어교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이제 선친께서 이제 조각했던 것입니다. 가구에 들어갔던 조각들입니다. 일제 강점기 지주의 아들로 태어나 일본 경찰의 감시를 받던 보유자에 붙인 권혁원은 고향을 떠나 서울로 가서 목수가 되었다. 화반자리의 용트림이 희소한 가치를 지닌 충영사는 부친 권혁원이 건립했으며 현판도 직접 썼다. 아버지는 이제 대목도 하셨고 소목도 뭐 단청도 하셨고 뭐 붓글씨도 잘 쓰셔서 현판도 쓰시고 그랬는데 톱질하고 대패질하고 끌질하면 목수냐, 나무를 알아야지. 그래서 나무 다루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해룡승천 이 조각품은 제가 한 2년쯤 조각했을 때 선친께서 그 달력 뒤에 볼펜으로 그려주신 것을 제가 조각한 것입니다. 이 선을 아버지도 중요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을 그래도 제대로 잡았네 이러시더라고. 목공 스승이기도 한 아버지의 칭찬은 권우범 보유자에게 힘이 되었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연장은 가업을 잇는 보유자에게 더 큰 힘이 되었다. 연장교인데 어디 외출하실 때 이렇게 잠가놓고 갔어요. 못을 제가 잘 두드려서 이렇게 따면은 열렸어요. 꺼내서 쓰고 또 이렇게 또 넣어놓고 했는데 또 몰리실 리가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안 열리는 미제자물통을 다시더라고요. 연탈에 또 썰매 또 그때는 나무로도 딱총해서 화약을 터뜨리고 그런 장난감이 있었어요. 나무로다 딱총도 많이 만들었어요. 친구들도 많이 만들어주기도 했고요. 저니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연장도 있었고 보는 대로 흉내를 냈고 아버지 공방이 있죠. 제 놀이터였죠. 늘 보고 자란 게 그런 거였으니까. 그래서 절대 못 만지게 했어도 내가 연장 다루는 걸 봤기 때문에 제가 잘했어요. 그러니까 다치기도 많이 다쳤고 왼손에 그래서 이렇게 상처가 많습니다.
아들의 목공 솜씨를 눈여겨본 부친은 보유자가 중학교를 졸업하자 서울의 오양환 선생 공방으로 보냈고 보유자는 학업을 병행하며 스승 오양환에게 소목과 상감, 조각을 배웠다. 물고기 형상의 촛대 작품으로 상공부 주최 우수 공예품 전시회에서 특선작으로 선정되었을 때 보유자의 나이가 20이었다. 내가 좋아서 어디든지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청 힘들었어요. 주경야도 가기가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때는 휴일도 매주 쉬지도 않고 한 달에 2번 쉬었어요. 그리고 시간도 늦었고 만날 바빠서 뭐 밤새우는 일도 많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시간. 그래도 그걸 참았어요. 내가 평생 손이 2번 터졌는데 거기 와서 첫 해 터졌고 또 군대 가서 첫 해 한번 터져봤고 그럴 정도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도 참고 있었어요. 거기서. 그 아버지는 늘 하시는 말씀이 누가 기술을 가르쳐주냐 보면 하는 거지 이러셨다고. 소목과 상감을 배웠고 조각도 배웠지만 권우범 보유자는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 그 조각을 좀 하고 싶었어요. 입체 조각이 좀 조각같이 보이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평조각, 가구 조각이 좀 그래서 좀 어딘가 좀 아쉬워서 김옥겸 선생님 때 입체 조각을 했어요. 칼질이 다른 게 뭐냐면은 가구 조각은 펜 잡듯이 잡는데 거기는 이제 밀고 막 당기고 다 하잖아요. 입체 조각이니까. 입체 조각을 응용해서 가구를 만들고 부친과 스승에게 배운 전통 기법을 계승해 작업하며 응용 범위를 점점 확대시키는 보유자다. 작품 구상할 때 이건 조각이 낫겠다. 또 상감이 낫겠다. 아니면 조각하고 상감을 같이 넣어야 되겠다. 이건 뭐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 작품에 맞게 적재적소에 적당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디자인이니까 그걸 조절을 잘 해야 되겠고. 입체 조각으로 세밀한 부분까지 표현하고 판을 개방시켜 음화처럼 보이게 하고 나무에 조각된 사군자는 숨결을 불어넣은 듯 더욱 생동감이 넘친다. 금속 대신 목상감으로 장식한 괴목 흑단 상감 머리장은 무쇠장식 느낌의 흑단 상감재를 사용했다. 자연스러운 목리는 오동나무나 먹감나무를 이용했는데요. 실제로 우리 전통나무가 지금은 많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물론 목상감이나 목조각이 있었는데 그것을 넣지 않고는 전체적으로 꾸밈이 좀 어렵죠. 잘 활용한다면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권우범 선생이 참 생각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많은 그 소목장인들 중에 성공한 케이스예요. 그것은 전통만을 고집한 게 아니고 현대 생활과 현대 주거 생활에 적절하게 어울리는 가구들을 제작했기 때문에
이 장은 연륵자 흑단 화조 상감장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새와 화조, 그리고 이 천연나무 색깔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만든 데는 1990년대에 만들어진 장입니다. 천연나무 색깔을 그대로 살렸기 때문에 지금도 30년이 돼도 색깔이 변하지 않은 게 특색입니다. 흰 부분은 박달나무, 자작나무 또는 이런 거는 화류, 이런 거는 노란 부분은 괴목, 또 참죽, 또 티크, 뭐 배나무 등등 여러 나무가 섞여 있습니다. 나비 머리장입니다. 재료는 오동나무하고 단풍나무입니다. 단풍나무 중에서도 조안문이라고 해서 새 눈처럼 무늬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의 특색은 상판이 길고 백으로 대비시켰습니다. 요 나비 조각이고 요 나비인데 이 선이 가늘고 직선 처리해서 좀 간결한 느낌을 주려고 했습니다. 국제 교류전에 나갔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요게 특성이 반사를 시켜서 원위로 보이죠, 지금. 그리고 이걸 뭐 또 옆에다 놔도 문제일 건 없죠. 요 디자인을 연속 무늬로 연결시켰죠, 이렇게. 똑같은 점. 그리고 요거는 뒤에서 유리를 에칭해서 조각을 한 것이고요. 요렇게 이제 서랍이 될 수 있고, 요것도 서랍이고. 이게 이제 명칭이 나비 화장대입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해온 그 문양들입니다. 사찰비를 한 거라든가 이렇게 이천도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 판이 우리나라 단풍나무인데 너무 크고 좋은 나무인데 일본 적산 가옥에서 나온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걸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여기다 무슨 작품을 만들 것이냐. 이런 걸 쪼개서 쓰기는 너무 아까운 작품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구상이 좀 끝났는데 아직 바빠서 못 그렸어요. 이거는 제목은 이제 우리나라 그 10장생, 12장생까지 있죠. 12장생을 넣고 연화를 넣고 연꽃을 넣고 해서 그 천상세계, 연화세계라는 제목으로 이제 작품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나무가 너무나 귀하고 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그 가슴 아픈 역사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크기가 91cm 나옵니다. 나무는 1m 한 20은 되는 나무를 켜야 이런 나무가 나옵니다. 단풍나무가 이렇게 크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 나무인데 이거 일본 사람들이 일본 집에 그 불단 하는데 쓰려고 다 빈 겁니다. 우리나라 느티나무나 단풍나무나 이 좋은 나무들을 일제강점기에 이 사람들이 다 폈습니다. 향나무나 이런 거를. 이게 이제 불단에 이제 촛불 켜고 그래서 태운 것 같은데 이 뒤를 보면은 이 넓은 나무가 휘지 말라고 여기다가 주먹장 탁을 해서 길게 나무를 박는 것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주먹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끼워서 나무가 변형이 없게끔. 저희 선친께서도 큰 나무를 빌 때는 재를 올리고 그런 걸 봤습니다. 나무를 그렇게 함부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시대에도 소나무 같은 거 함부로 못 폈습니다. 이거 다들 국가에서 보호를 하고.
우리의 아픈 역사가 배어 있는 단풍나무는 보유자의 손에서 어떤 모습으로 탄생될까? 의미가 있고 그래서 우리 전통적인 거를 뭐 하려고 했는데 이 판의 두께가 이렇게 파고르기 때문에 두께가 한 얇습니다. 깊이 파야 조각을 2cm 내기 2cm 2mm밖에 못 파요. 그러니까 입체감이 이렇게 두꺼우면은 입체감이 있는 무슨 아무 조각이나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조각을 할 수가 없어요. 조각이 잔잔하고 많이 들어가면서 얇게 팔 수 있는 거. 그래서 연화 세 개를 고심 끝에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문화재 선생님들이 왜 그런 거 하느냐. 옛날 거만 꼭 보수하고 뭐 재현하는 데만 하느냐. 그럼 100년, 200년 후에 우리가 남길 건 뭐가 있습니까? 또 이 시대에 뭐 작품을 만들어 놔야 100년, 200년 후에 또 유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명감 같은 걸 항상 갖고 있어요. 늘 뭐 가구 쓰고 버리는 일은 가구만 할 게 아니라 하나도 좀 오래 갈 수 있는 거. 또 지금 목공에 하면 예술이라면 혼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것도 뒤에 주먹장 턱으로 따졌기 때문에 두께가 얇아서 이 작품 구상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밑에 부분은 그래서 깊이 좀 더 깊이 파고 위는 주먹장이 들어갔던 낮게밖에 못 판 상황이어서 이제 이런 것은 이 작품의 의미는 이제 요 가엔 부도 우리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사리가 들어가는 부도 죽음을 뜻하고 열화처럼 이제 열공심을 해서 연꽃이 펴서 성불하는 해탈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작품입니다. 나무 뿌리에서 줄기가 하나 올라갔고 여기서 또 올라갔고 여기서 올라가고 세 개가 줄기가 모여서 하나로 합쳐진 겁니다. 특이한 나무고 이 의미에 맞게 이제 이런 도안을 이제 쓴 거죠. 이것도 단풍나무에서 보셨듯이 주먹장 탁으로 옆에서 낀 겁니다. 이걸 떼온 거예요. 그래서 끼워서 낀 거고. 지금 시간상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작은 거 그러면서 상감을 보여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우리 전통적인 거 그래서 이제 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재료도 우리 국산 재료인 이제 느티나무 괴목을 쓰기로 했고 또 문양도 이제 메란 국죽 사계절을 뜻하고 이제 무슨 절개니 뭐 의미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문양은 사군자를 놓고 이렇게 이제 함을 이 함에는 우리 제작 공법이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첫째 통을 짜는 그 짜임에는 주먹장 짜임 있고 또 윗부분에는 이제 그 연기 짜임이 들어가서 이제 복합 짜임이죠. 연기 주먹장 짜임이 됩니다. 그리고 위에 그 상판 부분에는 이제 통판 짜임이라고 45도 연기 부분의 속에다가 이제 그 촉을 넣는 것이죠. 그걸 이렇게 그런 기법으로 이제 제작될 것입니다.
작품을 구상해서 초안으로다가 이제 스케치만 살짝 해놓은 겁니다. 이것을 이제 이렇게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모눈지에다 그리고 모눈지에다가 이렇게 이제 또 그림을 그립니다. 1대1 크기로 그린 것입니다. 매란 국죽 문양을 이렇게 이제 상판에 매란 전면에 국, 죽 이렇게 4개를 배치합니다. 우리 중간 부분에는 백동장석을 이제 달고요. 가운데 부분에는 쌍이자가 들어갑니다. 쌍이자의 의미는 뭐 아시다시피 기쁜 게 겹친다는 겹경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통풍이 잘 되게 만들어진 목재 자연 건조장. 재단된 나무들이 종류별로 분류되어 사용하기 편리하게 정돈돼 있다. 천정에 환풍구도 만들었다. 목재 창고의 나무들도 종류별로 용도별로 분류되어 있다. 산대를 넣어서 좀 덜 마른 거 통풍되게끔 이제 건조하는 거고요. 산대는 나무와 나무 사이에 넣는 작은 나무 조각이다. 건조를 해놔도 또 습이 먹으면 안 되니까 항상 이런 조건을 만들어줘야죠. 어떻게 보관하느냐, 또 어떤 상태에서 갖다 쓰느냐, 또 그게 중요한 거니까. 늘 말씀하시기를 나무는 죽어도 살아 숨쉬는 재료다. 항상 수축 팽창에 유의해야 된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재료의 소중함은 말할 수가 없죠. 아무리 좋은 디자인 작품 솜씨를 갖고 있어도 재료가 안 좋으면은 그건 좋은 작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음식의 재료 나쁨 가지고 좋은 음식 안 나오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는 보관도 음식도 청결하게 보관하듯이 나무도 그 좋은 환경에 맞게끔 보관해야지. 이게 습이 많거나 나무한테 제일 문제는 온도하고 습이거든요. 여기 습하고 그런 데다 지하에 보관한다 그러면 나무는 다 곰팡이 나고 못 쓰는 겁니다. 시간이 오래 갈수록 썩고. 그러니까 나무는 저희 공장 잡을 때도 그래서 높은 데를 잡은 이유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통풍이 잘 되고 습이 적은데 그렇게 보관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나무입니다. 이런 것들이 산대를 다 꼽아놨죠. 꼽아놨고 이 나무가 지금 우리가 제작하는 함에 쓴 나무예요. 이렇게 그 나무에 이렇게 점이 배겼어요. 이걸 활용해서 이번에 그냥 그리고 나무는 무늬가 예쁘고 색깔도 좋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새 눈처럼 바뀌었죠. 이런 것도 이걸 그냥 함에 이용하려고 지금 이걸로 재단을 했습니다. 금 긋는 거, 두께를 맞추기 위해서 거무게를 그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평이 맞아야 되고 또 옹이 같은 게 있으면 결을 잘 맞춰야 되고 순결로 대패 작업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이제 주의할 사항이죠. 이거는 이제 궤목이라 이것도 이 부분에서는 한쪽은 순결되고 한쪽은 얼결이 되죠. 결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대패날을 조금 맞춰서 그냥 한쪽은 심한 쪽을 이제 순결을 잡고 작은 쪽을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나무에 따라서 어결이 심한 게 있잖아요. 아주 강한 나무에서는 그게 잘 안 잡히고 그런 건 이제 사포로 잡는다든가 하는 게 있고 또 이제 정 심하면은 이렇게 요거밖에 옆으로 깎는 것도 있어요. 그런 방법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리 깎아도 안 되고 저리 깎아도 안 되고 특히 용목 같은 게 그럴 때는 이게 옆으로 깎아요. 곱지는 않아도 깊이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고요. 이렇게 깎아서 어깨를. 이것도 지금 이쪽에 어깨 이쪽이 됐잖아요. 이렇게 깎아는 깊이는 안 들어가 있죠. 그런 방법도 태워갈 수 있죠. 이거 대패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지금 옆으로 당기는 거예요. 대패 작업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 함에 이제 짜임, 몸통을 짜주는 결구하는 그 주먹장 짜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짜임은 이렇게 암소가 돼서 짜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정하게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본을 뜹니다. 본을 떠가지고 요걸 그려가지고 이제 톱을 넣고 끌로 따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짜지는 거죠. 이렇게 그려놓으면은 앞뒤에 그려졌죠. 직선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주먹장이 만약에 정밀하지 못할 경우에는 억지로 낀다든가 하면 갈라지거나 이제 문제가 틈이 벌어지거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밀하게 따야 되는 거죠. 솜씨도 좋아야 되지만 연장도 좋아야 되니까 거기에 적재적소에 맞는 연장을 잘 갈아야 되겠죠. 만약에 이런 끌이 앞이 둥글게 갈렸다든가 이러면 이게 90도로 찍어야 되는데 90도로 안 찍어지겠죠. 밀려나간다든가 들려다든가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 연장도 잘 달아야 되고 그러니까 옛부터 대패나 연장을 제대로 갈면은 일 반 배웠다고 그랬어요. 옛날 수공구 시절에는 직각으로 갔던 직각도로 가야 되는데 이게 둥글게 갈렸다든가 귀가 또 반듯해야 될 때 반듯하지 않고 둥글게 갈린다든가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잘못 갈렸다, 잘 갈렸다. 조각도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칼이 조각도도 둥글게 갈려서 이렇게 둥글게 갈렸다 하면 이렇게 미끄럽습니다. 일정 각도로 내가 의도하는 대로 칼이 가주질 않아요. 그럼 위험하죠. 손을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모든 공구는 잘 들어야 되는 거죠. 톱도 이거 의도한 대로 안 가요. 톱이 안 들면은 내가 일로 가기로 원하는데 자꾸 빗나가죠. 이것은 이제 주먹장 짜임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왜 주먹장 짜임이냐면 위가 벌어져서 주먹장이라고 그러고요. 또 요 윗부분에는 이렇게 45도를 쳐서 연귀 주먹장 짜임. 그래서 복합 짜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암이 되고 이제 저 반대쪽 거 이거는 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보신다면은
이거는 여기하고 맞춰줄 건데 이거는 이제 순놈이 되고 이건 앞놈이 된 거죠. 이런 원리로 짜지는 거예요. 짜놓으면 여기가 연귀가 되죠. 위에서 볼 때 연귀로 맞춰지는 거죠. 연귀 주먹장 짜임이 되는 거죠. 암수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먹장 턱을 딴 다음에 이런 바닥판을 끼기 위해서는 홈을 파야 됩니다. 그래서 홈을 한번 파보겠습니다. 홈을 판 다음 바닥을 끼게 됩니다. 이렇게. 간판 요거를 넣기 위해서 그만큼을 따내야 됩니다. 끌로 파내는 거죠. 예. 지금 따낸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예. 상간판이 들어갈 것입니다. 따졌습니다. 그리고 지판, 홈판에 지판을 낍니다. 조립이 됐습니다. 이제 가조립이라고 그래서 한번 조립을 해보고 다시 뺀 다음에 이제 틈 선 볼 때 있으면 손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악교치를 해서 완전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가 전면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측면, 여기 후면이 될 겁니다. 그 후면에는 이제 경첩이 달릴 자리고요. 요 위에 지금 연기로 이렇게 깎아 놓은 것은 이제 상판이 들어갈 자리예요. 상감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제일 밝은 단풍나무고, 이건 느티나무 괴목이고요. 요거는 배나무, 또 참중나무, 호두나무 이런 종류를 가지고 상감을 할 예정입니다. 상감은 이제 색깔이 다른 나무를 문양으로 만들어서 이제 나무에 홈을 파고 끼우는 걸 통상 상감이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 보여드릴 것은 매란, 국죽, 사군자를 상감할 예정입니다. 이걸 갖고 나무 종류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호를 쓴 것입니다. 1번은 제일 밝은 나무, 2번은 그 다음, 3번은 그 다음 이렇게 순서대로 번호를 써서 이렇게 도면에 안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적절히 배합을 잘 해야 나중에 나무 색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문양을 이런 거를 다 하나하나 오려서 이렇게 나무에다가 여기는 이제 밝은 나무니까 다 1번만 갖다 붙였습니다. 요거는 진한 괴목 2번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별로 종류별로 도면을 오려서 붙여가지고 이것을 이제 절삭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오리는 방법에서도 이제 기술이 있다면은
보통 나전 자개를 오릴 때는 각도가 달라집니다. 자개가 얇기 때문에 탁탁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경사를 주고 오리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수직을 원칙으로 합니다. 철삭 한 부위가 아무래도 이제 톱이니까 거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씩은 다듬습니다. 많이 이제 선이 고르지 않다든가 하면은 선이 이제 삐뚤어진 게 있으면 잡아줘야 되겠죠. 특히 다듬고 이렇게 좀 다듬고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 이런 거 이거는 톱으로는 한계가 있죠. 상간판에 테두리가 이제 밝은 색으로 테두리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또 가려지죠. 일부는 가려지고 그럴 건데 그래서 이거는 목감이고 이거는 이제 단풍나무 밝은 걸 써서 테두리를 살릴 거예요. 이런 각도를 맞춰서 자르기 위해서 이런 통을 만드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이건 이제 연기 45도지만은 뭐 60도도 되고 필요한 각도를 이제 만드는 건데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자르면은 이게 맞추기가 좋죠. 그럼 이런 각도가 맞죠. 그럼 이렇게 각도를 맞추고 길이를 또 맞춰서 또 자르는 거죠. 잘라서 이 부분에 이제 쓰는 거죠. 이렇게. 다시 이제 좀 큰 데는 다시 한번 그어서 이제 상감재를 다시 빼서 접착제를 넣겠습니다. 마르면 이제 종이를 이렇게 벗겨내는 거지. 잘 벗겼죠, 지금도. 예. 나무 색이 나오죠?
이제 종이를 이제 벗긴 상태입니다. 이제 다음 작업이죠. 입체감도 주고 또 이렇게 걸려서도 안 되잖아요. 칼자국이 안 보일 만큼 되는 게 220방이 적당합니다. 이런 칼자국을 없애는 거예요.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은 요 선상감입니다. 요 부분에 선을 넣는데 이거는 이제 그 목푼 나무 가루를 이제 개가지고 풀에다 개가지고 이렇게 끼는 거예요. 그리고 갈아내면은 요 선만 남죠. 우리 이제 그 금속 상감도 이제 파고 집어넣듯이 이제 그 가루 있잖아요. 은가루도 그렇게 이제 단단한 라면 그런 식으로 해요. 이거를 개서 목분이라고요? 나무가루. 이제 이거는 이제 하얘니까 까만 가루를 넣어야 되겠죠. 이제 검은 나무 가른 가루 풀하고 개놓은 게 요거예요. 이런 데다가 분상감이 다 됐습니다. 이게 마른 다음에 사포로서 이제 문지르면은 선이 뚜렷하게 이제 나타납니다. 보드라운 거, 융이나 면이나 하루에 한두 번씩, 세 번씩 바르고 또 하루 굽고서 또 한 두세 번 바르고 이런 식으로. 함 중앙에 들어가는 쌍이자 상감입니다. 먹감나무 상감을 느티나무 계목에다가 파고 집어넣는 거, 작업입니다. 음각 조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속을 파내는 작업이니까 음각 조각인데 그 상감 재하고 그 틈이 안 벌어지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좀 어려운 거죠. 구멍을 뚫고서 그 톱이 들어가게끔 틀으면은 빠지죠. 톱날이. 그럼 여기다 끼면 돼요. 구멍을 끼고 그대로 이제 또 아까 원위치 시켜야 되겠죠. 여기 이제 원이 그려졌다면은 이렇게 이제 오려나가면 되는 거죠. 난초 상감한 도면을 이제 조각으로 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기법을 위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빨리 하기 위해서는 이런 둥근 칼이 사이즈가 맞으면 이걸 찍어요. 이걸 평칼로 주고 놓으면 옆에 넣고 이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찍는 방법이 있고 또는 또 똑같은 거라도 이렇게 이런 걸 대고 이렇게 파는 평칼로 파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평칼이나 창칼로 이제 이런 방법이 있고 또 이제 이런 이제 줄기 같은 거 긴 문양은 이렇게 삼각도로다가 이렇게 파내는 거 있어요. 팔 수도 있어요. 이 삼각도는 깊이가 한계가 있죠. 여러 번에 나눠서 봐야지 한 번에 이렇게 깊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둥근 면이 맞는 데는 이렇게 먼저 찍어 놓는 거예요. 맞는 것부터 골라서. 이런 부분은 이제 요 줄기가 있으니까 깊이 박으면 깊이 치면 안 되겠죠. 그런 거 감안해서 찍을 때 내가 3mm 팔 거냐 4mm 팔 거냐 그리고 단단한 나무 깊이 안 들어가요. 그럼 또 한 번 찍고 또 파고 또 찍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면이 파졌죠 지금. 또 한 면도 그렇게 파는 거예요. 이런 게 팔 때도 이 둥근 게 그래도 잘 뜯어 나오는 잘 파지거든요. 이렇게 대충 팔 때 이렇게 둥근 칼로
이렇게 뜯어내고 평면 칼로 다듬는 경우도 있고, 일단 이렇게 음양을 분리를 해 놓고요. 여기다 효과라고 그러죠. 그 입체감을 주는 거. 이제 조각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제 어느 쪽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바닥을 다 파낸 다음에 이게 위로 올라왔죠. 이 난초가 뒤로 간 모습 아닙니까? 이건 더 뒤로 갔죠. 그럼 이게 더 낮아야 되고, 그 다음 낮아야 되고, 이게 그대로 놔둬야 되고, 이렇게 층층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음양을 내는 거예요, 음양 효과를. 여기서 이제 대충 벗겨놓고 이제 또 이제 내는 건데, 나무 겹친 느낌은 겹친 느낌 줘야 되고. 칼을 잘 활용하면은, 지가 종이에 연필을 그어도 똑바로 안 나가지만은, 이 넓은 평칼을 이용하면, 이 각도를 이용하면 오히려 연필을 그은 것보다 더 정확히 나올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칼은 이 타고 가는 선이 있잖아요. 날카롭잖아요. 연필은 미끄럽고. 그러니까 이 선을 아주 정확하게 뽑을 수 있고, 좋아하는 음양 아니에요? 음양에 좋아하니까 깊고 낮고 입체감을 주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선을 다 정리를 해야 되지, 다시. 잡아주고 해. 요 짜임은 지금 통판 짜임이라고 그러고, 요게 이제 뒤틀림이 방지하기 위해서 한 건데요. 여기 빠집니다. 요 짜임을, 제 몸에서 나온 거는 제혀쪽 짜임. 이게 딴 걸 집어넣으면 딴혀쪽 짜임. 이건 딴혀쪽 짜임에 속합니다. 직사각형으로 연규 맞춤이기 때문에 겉을 조여주면 안에서 자연적으로 오므라들면서 틈없이 맞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끼면은 이제 더 줄을 팽팽하게 조여지라고 이제 이거 끼는 겁니다. 악교가 이제 굳을 때까지 놔둬야 되죠. 하룻밤 보통 재우죠. 이 정도는. 상판에 그 상감판 띠를 돌리겠습니다. 상감의 종류에는 기법에 따라 선상감, 면상감, 박상감, 입사 등이 있고, 재료에 따라 목상감, 금속상감, 나전상감, 유리상감, 가죽상감 등으로 나뉜다. 권우범 보유자는 상감 기법을 특히 중요시한다. 다양한 상감 기법으로 전통의 맥을 이어가면서 현대적인 디자인을 융합하고 실용성을 부각시킨다. 통이 짜진 상태에서 뚜껑 부분을 분리하는 작업입니다.
톱질을 하겠습니다. 분리된 것을 이 부분을 매끄럽게 또 다듬어야 됩니다. 이 상간판을 넣고 띠를 돌리겠습니다. 앞에 그 무늬가 아래 무늬가 연결이 되는 거죠. 제 것을 자르면은 불과 1, 2mm만 없어지고 다 무늬가 연결이 되고 또 만약에 따로 짜서 붙이면 무늬가 다른 나무 써야 되니까 색상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제일 이제 모양이 예쁘고 아래 위가 똑같고 또 장식을 달았을 때도 장식의 디자인도 좋아질 수가 있고 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해충을 방지하고 또 매끄럽고 미관상 나무 색을 돋보이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그래서 내부에도 아마유치를 합니다. 이렇게 붙여서 바닥에서 함이 약간 떠야 통풍도 되고 이제 모양도 살죠. 전체적인 디자인이 사니까 발을 한 5, 6mm 정도 올려주는 것입니다. 전통이라면 이제 우리 조선 후기 가구가 이제 남아있는 가구들이, 물론 가구는 그 이전부터 많이 제작되어 왔겠지만 남아있는 가구들은 조선 후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가구들을 그대로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전통을 전승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상 근현대 가구라는 그런 지점이 지금 빠져 있잖아요. 근데 근현대에도 우리 그 가구들이 만들어졌고 많은 작가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이제 전하는 작품들이 있는데 매우 희소합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뿐이지 그런 작품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기술이라든지 어떻게 제작되었는지 공법에 대해서 권우범 선생님은 상당히 많은 이해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거의 맥을 어느 정도는 잇는다고 보여졌거든요. 때문에 전통을 벗어난다기보다는 어떤 끊어진 부분을 이어서 현대에도 다시 살아 숨쉬게 한다? 뭐 이렇게 봤습니다, 저는. 뒤에 이거는 백동경첩이라고 합니다. 백동경첩 좌우에는 이제 들쇠, 손잡이를 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이제 앞바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뚜껑을 열고 식어날 수 있는 잔물통이 달립니다. 지금 앞에 잠그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괴목을 점이 많다고 여자 기피하던 그런 그 재료였다고. 그러나 괴목은 무늬가 좋고 점이 있어도 적재적소에 재료를 쓴다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 만약에 상상하러 여기 검은 무쇠장식이 달렸다고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올까, 또 이 상감이 조각이었으면 어떨까, 이런 걸 항상 그 생각을 해보라고. 그건 나무 수축에 같이 움직이니까 이런 건 하자가 덜 나는 거지. 지금 우리 후배들은 아직 젊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다른 데 가보면 없거든요, 거의. 그래서 우리 미래는 좀 밝다고 생각합니다. 가구의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전통성을 살리면서 그걸 얼마나 실생활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냐가 최고 중요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늘 배우려고 저희 다 모두 애쓰고 있습니다. 많이 어렵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하고, 뭔가 전통 가구로 이렇게 쭉 명맥을 이어올 수 있다는 거, 앞으로
앞으로 그걸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힘들진 않습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옛것을 지키기만 하면 새로운 것은 나오지 않는다고 하시거든요. 그게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조금 더 디자인을 해서 현대적인 기법이나 좀 그런 기법뿐만 아니라 느낌도 살려서 그런 이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전수 장학생으로 현재 여기 근무한 지 지금 5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종애들에 비해서 더욱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조교님도 말씀하셨지만 더욱더 노력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축하할 일은 소목의 맥을 이어갈 젊은이가 있다는 것. 그 사실에 보유자는 그저 고맙고 감사할 따름이다. 무형문화재라는 칭호가 남다른 의미가 있죠. 그냥 일반 장인이 아니고 또 우리 가업을 이어서 하는 장인이기 때문에 좀 부모님께 뭔가 좀 보답을 한 느낌도 있고 항상 그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위에서 이렇게 밀고 밑에서